분위기 광양 지역의 주택 공급이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향후 예측이 엇갈리는 주택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생태와 교육이 접목된 순천형 마이스 산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순천 에코 에듀 체험센터가 오는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철강업계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도 자발적 개편을 돕겠다고 밝혀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라는 분석입니다. 소록도 병사성당과 천사수녀 사택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소록도 내에는 모두 14개 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의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고 택지 개발도 가속화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와 택지 수급을 둘러싼 논란을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 보도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상 48층, 호남 최고층 건물인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오는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단 2개 동이지만 440세대나 됩니다. 역시 광양 신도심 임대아파트 920세대는 이달 말에, 인근 132세대 아파트는 다음 달 공사가 끝나 곧바로 입주자들이 들어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1,500세대가 새로 공급되는 겁니다. 이해부터 입주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하실 필요는 많이 없습니다. 입주 러시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3월 중마동의 616세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내후년에는 중마동의 555세대, 광양읍의 420세대가 공급됩니다. 내후년까지 모두 3천여 세대가 주택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당국은 거주 패턴 변화에 따라 꾸준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대의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임대주택 확대라든지 그걸 지향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지만 빠져나온 가구만큼 노후 아파트 공동화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 1,040세대인 이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100가구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10집 중 1집이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선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증가율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만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순기능 이면에 혼란과 후유증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공사 시작 1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웅천공원 내 야외 무대에서 400여 명의 시민과 초청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웅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4년 착공해 6,200억여 원이 들어간 웅천 택지 개발 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280만 제곱미터의 웅천지구를 바다와 주거 공간, 공원이 어우러진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해 인구 30만을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 생태와 교육이 접목된 마이스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될 에코 에듀 체험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령면 8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문화시설지구입니다. 이곳에 오는 2018년 준공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과 교육이 접목된 순천형 마이스 시설이 들어섭니다. 에코 에듀 체험센터는 3,000석 규모의 컨벤션과 500석 규모의 공연장,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고 적성과 소질 개발, 인성교육 등을 위한 학생 체험센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회의나 학술회의, 세미나, 전시, 공연 등 각종 마이스 산업의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는 이렇게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 이러한 컨벤션 시설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국제회의랄지 다양한 행사들을 순천에서 유치하는 데 아주 유리한 선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에코 에듀 체험센터의 건립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도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 조정 등 편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까지 지금 설계 용역 기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해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이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생태와 교육을 접목한 순천 에코에듀 잼센터. 순천역 마이스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 동천하구 일원 습지가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환경부는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 539.9헥타르 면적이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0일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순천 동천하구 일원 습지에 대한 신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습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내 논습지로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내 습지 보호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23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문학관이 준공한 지 수년째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때문인데 하자 보수마저 지자체 관리 소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2년 전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지은 땅끝 순례 문학관입니다. 옥상 바닥 곳곳에 땜질한 흔적들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로비 바닥도 습기가 차오르면서 흥건하게 젖었고 여기저기 뜯어내 공사하느라 난장판입니다. 고문원 등을 보관해야 할 수장고는 수차례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바닥재가 들뜨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학관 전체가 부실투성입니다. 그런데도 해남군은 준공 처리를 해줬고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건물이 누수되고 주변에 조경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돼서 그동안 하자 보수를 많이 재촉을 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부분이 좀 결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자 보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의 책임을 놓고 시공사와 설계사가 서로 떠넘기면서 보수 공사마저 최근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전문기의 영역을 맡기면은 설계서도 보낼 것이고 또 시공 상태를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잘잘못을 가리겠다 그 말씀이죠? 네. 땅끝 순례 문학관에 들어간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등 64억 원. 하자 보수로 2년을 허비하고 개관 일정은 여전히 기약 없지만은 지자체도 시공사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롯데그룹 전반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여수산단 기업인 롯데케미칼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룹이 직면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미국 화학사 엑시올 인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옛 SDI 케미칼 지분 90%를 매입해 롯데 첨단 소재로 출범시킨 후 미국 엑시올까지 인수해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려 했지만 이번 투자 철회로 타격이 우려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대해 비록 인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엑시올 측과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합작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강업계가 자체 구조조정 여부를 최종 타진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협회는 최근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에 대한 진단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했으며 다음 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샷법을 적용할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업계 행사에 참석해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혀 철강업의 구조조정 착수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지역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지역 인재 채용 확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직무 능력들이 필요한지 궁금한 것도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물어봐요. 자격증 뭐뭐 따셨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워드랑 커말이랑 경산에게 1급, 2급 땄었고요. 한정관 농어촌공사 등 광전남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들이 함께한 고졸 인재 채용 콘서트.
지난해 말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게 한정됐던 지역인재 채용이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면서 마련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고졸 인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은 광주 연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채용 요강을 꼼꼼히 듣고 모의 면접에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채용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도 일부 직종에 그쳐서 아쉬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도 있으면서 마이스터고 전형도 있거든요, 현재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도 늘렸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모델 지원도. 지금 없어요, 특성화 전형. 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광주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원은 2,000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280여 명으로 13.9%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의 채용 공고 수준인 35%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는데 최근 20대 국회에서 지역인재를 35% 의무 채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신임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김교흥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윤근 전 의원 영입과 관련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있는 건물 2곳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소록도 병사성당과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 사택 등 2곳을 등록문화재 제659호와 660호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병사성당은 한센인들이 직접 건립한 벽돌조 성당으로 환자들의 영적 치유 장소였으며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은 희생과 봉사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소록도 내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은 이번에 이름을 올린 2곳을 포함해 모두 14곳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공무원 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와 공무원 노조는 이번 단체 협약에서 조합 활동과 근무 조건, 복리 후생 등 84개 조항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단약은 지난해 10월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전환한 이후 체결한 첫 단체 협약으로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4월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당시 기관차 연료유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관차에서 연료유 2,400여 리터가 흘러나와 인근 토양 119톤과 하천 등이 오염됐지만 코레일은 이틀이 지나서야 여수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당시 기름 유출은 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고 수질 오염 사실은 여수시에 곧바로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교육부 등에서 주관하는 2016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 9천만 원 등 모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드론 지도자와 천문 지도사 육성 과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철도의 간이역인 광양 옥곡역이 4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옥곡역은 어제 저녁 10시 19분 순천행 무궁화호 열차를 끝으로 역사를 폐쇄했습니다. 이번 옥곡역 폐쇄는 경전선 복선화 공사로 새로운 기찻길이 생겨 옥곡역을 지나는 선로가 쓸모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옥곡역은 지난 1968년 역사문을 열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점차 이용객이 줄다 지난 2009년 역장이 없는 간이역이 됐습니다. 7억 원대의 보험 사기극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보험사로부터 160여 차례에 걸쳐 문 씨의 남편 등 일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